책임의 길로 걸어선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광주가 민주도시답게 서로를 위하고 어려울 때는 힘을 합쳐 함께 극복해 나가며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당당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서 희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인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광주의 현실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또한 행정에 함께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의 요구를 받들어 시민이 주인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 세상, 더 나은 행정과 지역 발전을 실현시키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권위주의를 벗어던지고 누리는 일 없이 아울러서 행정도 기존의 관행을 없애고자 나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시장은 결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평범한 아파하고 어려운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시민의 안전과 삶을 챙기는 책임지는 위치로 바꾸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은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민선 6기는 기존 행정의 틀을 바꾸어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와 협업을 통해서 진정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관주도의 행정 방식이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능률성을 담보했던 일정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속도에 밀려 주권자인 시민을 소외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소 일이 늦어지고 지체되더라도 시민을 믿고 시민에게 하나하나 사실대로 알리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합의하는 안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될 때 그동안 시민들과 충분하게 상의하에 결정되지 못한 많은 현안까지도 숙제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그리고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 등 하나같이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숙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광주시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전략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지 고민을 거듭해서 유대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롯데마트 불법전대, 제2순환도로 자본의 재구조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의 단초, 그리고 기아 챔피언스 필드 문제 등 잘못된 행정 또한 바로 잡았습니다. 물론 결정을 참 빨리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굳게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여전히 우리 광주 공동체는 수영대회, 구도청 원형복원, 문화전당 활성화,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군공항과 무등산, 항공포대 이전 등 여러 큰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래가는 숙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핵심 현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80년 광주의 5월은 아직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당한 광주를 위해서 헬기 기총사격 진실 규명은 물론 5월 왜곡과 폄훼에 맞서 시민과 함께 차분하고 당당하게 준비해왔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개제, 진상규명, 니물레한 행정국 균형국 지정, 역사 왜곡 및 폄훼 방지 등 우리의 오랜 바람에 대한 답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 문제도 시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일자리는 광주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될 과제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이끌며 역사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던 이 땅의 청년 세대들이 이제는 취업과 실업의 불안 속에서 자기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고 독서실과 고시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도 애가 타들어갑니다. 시장인 저 또한 늘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가족 전체가 나서도 생계가 안정되지 못해 불안함 속에서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가정도 우리 이웃에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자리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복지의 문제이자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이 나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국가적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에서 대책 없이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었기에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청년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청년센터와 청년위원회 등을 만들어 청년 정책의 내용과 방식을 청년에게 직접 묻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도 청년과 상의하고 토론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청년 드림 사업과 구직 청년 교통카드 지원 등 광주형 청년 수당 제도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명동에 아이플렉스라는 융복합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청년 창업 펀드와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제도를 시행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1913 송정역 시장을 비롯해서 대인 별장 예술야시장,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양동시장 등 젊음이 넘치는 곳으로 양림동, 발산, 정명동 등지에서는 마을을 재생시키는 동력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최근 우리 사회에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당연시될 정도로 차별과 소외, 사회적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 추진단을 만들어서 노사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접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장 가능한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벌써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반대도 많았지만 현재 772명을 직접 고용으로 우선 전환했고 아마 연말까지는 이 모든 수를 정규직으로 임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보다도 30%를 더 지급하는
광주형 생활임금제를 실천해 옮겼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날 수 있도록 많은 동참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민선 6기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동부대우전자를 도와 일자리를 지켰으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유니아 등 기업을 유치하고 엠코코리아 등도 투자를 키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고 해외로 나가는 데는 높은 임금과 노사관계의 갈등의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 노, 사, 민, 정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통한 연대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천했고 최근 노사 시민단체, 여성계 등 22개 주체가 한데 모여서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기초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우리 시의 일자리 모델이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됐습니다. 광주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협업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민선 6기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준비해왔던 친환경 전기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 콘텐츠 융합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업들을 통해 이제 광주의 산업 지형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빅그린 산단에 조성하여 완성차와 부품 기업이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빛가람의 혁신도시와 한국전력 이전이라는 시대적 호기를 맞이하고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우를 성찰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도시첨단 국가산단이 착공된 데 이어서 곧바로 4개월 만에 지방산단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44만 평 규모의 에너지빌 산단이 남구 대천동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전기연구원 분원을 비롯한 여러 R&D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기공을 하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환공단 일원에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0대 명품 강소기업과 광융화산업, 생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기산업,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액티브에이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산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많은 반성과 함께 바꿔가야 될 중요한 의제입니다.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과거 개발 시대의 의식과 반응에 머물러 개발이 도시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 위주의 공간 조성보다는 문화와 생태와 환경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만에서 시민들이 힐링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즐겁게 사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많은 한계도 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살리면서도 살기 좋은 환경과 활력을 만드는
도시재생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일은 당연히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선 6기 들어서 600여 개로 활성화된 마을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사람 냄새 나는 도시 재생을 추진할 것입니다. 광주는 문화로 활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권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경남도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양림동, 동명동, 폴리, 대인시장, 남강주 야시장 그리고 중해공원 아트 피크닉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등산권의 호수생태원, 평목들, 누정, 광주 주변에서 가사문화의 풍류를 체험하는 남도피아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토대로 저항의 도시, 엄숙한 광주가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그래서 광주를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로 찾는 그런 도시로 사람들을 모아들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최우선의 과제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지향을 갖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정책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리원전 가동 중지와 함께 8원전 시대를 맞아서 아직도 가동 중인 한빛 원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한빛 원전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광주 도심 전광판에는 방사선량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남과 협업해서 현장 조치 매뉴얼도 작성해서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남영정부 수온 누출 사고에서도 관할과 경계를 따지지 않고 시가 먼저 나서서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해서 대응했고 세방산업 트리클로레틸 배출 문제는 전문가 환경단체와 협업해서 모든 것을 주민과 환경단체들, 학교와 함께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며 뛰어놀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듯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당사자들 의견을 끝까지 귀담아들어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서도 국가의 조금 무책임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등 또한 모든 이들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아울러서 노란부르라기, 행복한 목수, 마을 분쟁 해결센터 등 민간이 협력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진로와 체험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구 학생회관 자리에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를 만들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이러한 민선 6개 변화는 광주 정신을 통해 행복한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시민 참여 혁신과 사회 혁신을 추동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200여 개였던 마을 공동체는 6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활성화된 공동체를 기반으로 최근 광주다운 시민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시민 중심이 돼서 100개 마을에서 민회를 개최해서 의제를 모으고 다시
80년 5월의 역사가 있었던 그 바로 현장에서 시민총회를 열어서 시민 정책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시민이 제안한 우수한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마케팅하는 정책 마케팅 박람회도 열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여러 지자체들과 이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또 다른 광주형 시민참여 민주주의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시는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 이란 제목 아래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광주 시민의 그리고 광주시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일에 그동안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언론인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광주 시민에게 정서적인 호소와 지지만을 바라지 말고 광주가 지난 역사 속에서 언제나 했던 만큼 이제는 우리의 삶도 우리 후손들의 삶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달라는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이에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시가 제안했던 대부분의 지역 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소통에 공을 들여왔던 만큼 광주의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바꿔놓을 주요 대선 공약이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지역개발 과제로 채택되고 국비 사업의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간곡한 지원을 호소드립니다. 시급한 현안인 5.18 헌법 전문 개정, 그리고 진상규명, 니물리안 행정국의 공식 기념국 제정, 역사 왜곡 폄훼 방지 등 5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에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방관하지 않아야 될 일 또한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 문제도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되도록 대책위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문체부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방향에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들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주 일자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빅그린 국가 3단을 시범 특구로 지정해 주기를 청하고 광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약속하는 등 제도 기반의 마련을 정부와 함께 협조해서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이뤄내고 광주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일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던 우리 광주가 이제 사회적 격차를 극복해내는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성스러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축소 방치되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광주 전역의 문화도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곧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광주의 자동차와 연결해서 전기 자동차 전장 부품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수소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구축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도시의 면모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및 에너지연구기관과 또 기업과 함께 광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에 한전공대도 설립될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이고 함께 상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소중한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 그리고 종전 부지에는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건설해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일 또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 사업입니다.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랑스러운 광주의 후손들이 왜 우리의 선조들은 광주 항쟁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픕니까 하는 반문이 결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후손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욱 진정성 있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광주의 시간이 앞섭니다. 우리 함께 당당한 광주, 따뜻한 광주, 넉넉한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